당장 권성동이 국회에서 내쫓길 수도 있다는 말 믿어지십니까? 엄청난 인파가 몰려드는 바로 그 현장을 바라보며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전율이 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율이 곧바로 귓가를 파고드는 함성으로 변하자 저는 이게 과연 현실인지 잠시 의심했을 정도입니다.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이렇게까지 군단이 지역마다 인파가 폭발적으로 몰렸던 사례가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싶을 정도로 이번 이재명 후보의 전남 순회 유세에는 도저히 셀 수조차 없는 시민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 발 디딜 틈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광경이 단순한 유세 열기를 넘어 정치 지형도를 뒤흔드는 지진과도 같은 후폭풍을 불러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의 직격탄은 뜻밖에도 여당 내부, 그것도 김문수 후보 진영 한복판에 떨어지고야 말았다는 점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방문한 영암군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청 앞 도로를 가득 메운 피켓과 깃발 사이로 큰절하듯 고개 숙이는 어르신들이 보였고, 머리에 형형색색 리본을 묶은 학생들은 휴대폰으로 아무렇게나 영상을 찍으면서도 연신 대통령님 사랑해요를 외쳤습니다. 거기에 더해 지역 특유의 구수한 사투리가 섞인 함성은 줄지어 선상가 건물 창문마다 메아리쳤고, 그 진폭이 얼마나 컸던지 지나가던 택시기사들조차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어댔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암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린 게 언제였던가요? 라는 사회자의 외침이 들리자 국민들은 마치 오래 묵은 한을 터뜨리듯 처음이다 를 연호했는데요. 그 순간 땅바닥에 그대로 진동이 전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정치인 한 명 보려고 이 정도 모였다는 건 곧 지역민들의 절규이자 간절함이다라고요. 그러니 지금 이 열기는 단순히 선거 구호가 아니라 30년 넘게 각박한 지역 균형 발전 속에서 소외감을 품어온 국민들의 한숨, 그리고 그 한숨을 지렛대 삼아 누군가 제대로 된 변화를 이끌어주길 바라는 염원이 고스란히 폭발해낸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암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해남으로 이동하자 그 유명한 대흥사 입구까지 차량이 꽉 막혀 버스를 돌릴 수조차 없는 상황이 펼쳐졌고, 급기야 유세차가 진입하기 어려워 무대 자체를 시장 건물 옥상으로 옮기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리면서 뒤에서도 들린다는데 내 눈으로 직접 봐야 직성이 풀려라고 외쳐댔습니다. 시장 건물 간판보다 훨씬 더 높이 치솟은 확성기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굵직한 목소리가 거리 전신줄을 타고 울렸고, 그 저음의 파동이 현지 주민들의 가슴께를 세차게 내려쳤습니다. 마치 태풍이 육지를 강타할 때 바닷바람이 집 전체를 흔드는 것처럼 어깨에 전해져 오는 그 웅장한 진동만으로도 유권자들은 이 사람이라면 뭔가 달라질 거야라는 집단적 확신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선지인 강진에서는 더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강진군청에서 구읍내시장까지 이어진 상가 길목, 평소라면 한산한 골목이 구름 인파로 포개져 발목 하나 제대로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현지 상인 김모 씨는 상가 매출 그런 건 둘째치고 오늘은 그냥 사람 구경하다가 하루 다 보냈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는데요. 그 웃음 뒤에는 사실 그래, 우리 강진도 드디어 나라에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라는 뿌듯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정치적 기대를, 누군가는 경제적 희망을, 누군가는 단순한 구경거리를 찾았겠지만 그 다양한 욕구가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뒤엉켜 거리를 휩쓸어버렸고, 그 파도 한가운데서 이재명 후보는 쉴 새 없이 손을 흔들며 지역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뀝니다 라고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를 받은 국민들은 맞다 라는 구호를 돌림노래처럼 주고받으며 저 멀리 공연장 스피커까지 소리를 밀어냈습니다. 하순에서도 비슷했습니다. 하순읍 중심지 일찌감치 통제선을 넘어선 시민들이 도로 중간까지 몰려들자 사전 동선 안내가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혼잡해졌습니다.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우리 명님 손 좀 잡아보자 라며 경호선을 뚫고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경호원이 막아섰지만 이재명 후보는 머뭇거림 없이 모시고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들보다 더 꿋꿋한 눈빛으로 후보 손을 붙잡고 우리 손주가 이번엔 꼭 대학 가게 해줘요라며 울먹였습니다. 그 진심 어린 청원 앞에서 후보는 깊이 고개 숙여 반드시 교육 예산부터 챙기겠습니다라고 답했는데, 그 짧은 대화가 확성기를 타고 주변에 생중계되자 삽시간에 울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렇듯 하순의 그날은 눈물과 환호, 기대와 격앙이 뒤섞인 거대한 용광로 같았고, 말 그대로 누구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서울 한복판 국회를 배경으로 진행된 김문수 후보의 공식 일정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대조적이었습니다. 무대 앞에는 현역 의원석이라 불리는 좌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만 광장을 기웃대는 건 영상을 찍으려는 유튜버 몇몇과 군복 차림에 지나치게 조용한 지지자뿐이었습니다.
기자들도 혹시나 싶은 표정으로 삼각대를 설치했지만 렌즈로 잡히는 것은 텅 빈 의자와 한가롭게 흘러가는 나뭇잎 그림자뿐이었죠. 사회자가 대전환, 대희망, 대통합 을 외치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지만 메아리칠 대상이 거의 없다 보니 그 구호는 허공에서 허무하게 부서졌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던 국회 경내 청소 노동자들이 오늘 행사 취소된 거 아니오? 라고 물을 지경이었다는데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정치적 냉기가 얼마나 매서운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왜 이런 현격한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선거 캠페인 전략의 차이로만 설명하기엔 내부 균열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바로 데스노트 살생부라 불리는 김문수 캠프 측근들의 칼날 세우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겉으로는 통합을 말했지만 실제로 최측근 차명진 전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구체적인 실명과 죄목을 나열하며 당원권 3년 정지를 서슴없이 외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료 의원들은 물론이고 지역 당원들까지 싸늘하게 돌아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 동료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시해가며 공개적으로 처벌을 요구한다는 것은 일종의 숙청 선전포고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니 하합이란 구호는 곧바로 분열로 전이될 수밖에 없었죠. 특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원내대표 시절부터 강성 이미지가 겹겹이 씌워져 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차명진이 느닷없이 너도 나가라라고 선언하자마자 권 의원 측 지원 조직들은 발칵 뒤집혀 우리가 왜 이런 모욕을 감수해야 하느냐며 원팀 선거운동 계획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심지어 강원 지역 기초당협위원장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도에서 나고 자랑권 의원을 배제한 선거는 있을 수 없다며 투표운동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니 중앙당이 얼마나 난감했을지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더욱이 그 파장이 서울과 경기, 나아가 영남권으로까지 번지면서 김문수 진영 캠프는 순식간에 사면 초가에 빠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수정 경기지역위원장의 태도 변화가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때까지만 해도 이수정 위원장은 문수야 힘들겠다라고 웃으며 꼬집는 듯한 조롱성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 공식 후보로 확정되자 곧바로 이전 글을 삭제하고 위대한 후보님 운운하는 찬양글로 교체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줄 서기 DNA가 여실히 드러났다라며 혀를 찼지만 더 큰 문제는 당원들 사이에 퍼진 씁쓸함이었습니다. 지도부가 이 정도로 싸움을 지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선 본선에서 국민을 설득하겠느냐는 회의감이 번졌다지 않습니까? 이런 불신이 깊어질수록 현장 유세에 발길을 끊는 당원이 늘었고 그 공백이 바로 국회 광장 썰렁한 풍경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악재가 터졌습니다. 바로 김문수 캠프. 시민사회 총괄단장으로 임명된 김행 전 대변인이 권성동 쿠데타 벌였으면 알아서 물러나야지라며 공개적으로 권 의원 축출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비대위원장까지 맡았던 권성동 의원에게 스스로 거치 표명하고 떠나라는 최종 통첩이었고 결과적으로 김문수 캠프가 통합이라는 구호와 상반되게 숙청 리스트를 돌리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폭로한 셈이 됐죠. 여기서 다시 한번 중도 성향 당원들이 급격히 등을 돌렸고 그 소식은 곧바로 진보 성향 커뮤니티까지 퍼져 여당이 스스로 무너진다는 비웃음을 샀습니다. 심지어 친윤계로 분류되는 다수 현역 의원들이 국회의원총회에 불참하면서 여의도 복도에 텅 빈 의자만 덩그러니 남았던 장면은 유튜브 라이브 영상으로 그대로 송출됐습니다. 그 라이브 채팅창에는 자세히 보니 의자만 가득하네라거나 빈자리도 투표권이 있나요? 같은 냉소 가득한 댓글이 도배됐고 해당 영상은 삽시간에 다른 SNS로 퍼져나가 썰렁 유세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이렇듯 구조적 분열과 지도부 리더십, 부재, 그리고 캠프 핵심 인물들의 강경 발언이 삼중고를 일으키면서 김문수 후보 진영에는 더 이상의 새 판짝이 동력조차 찾기 어려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선 사건이 그야말로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아무리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전폭 지지를 선언했는데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고 기대했지만 실제 여론은 정반대였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오히려 과거 권력과 끈끈하게 얽힌 구체제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 아니냐는 거부감이 확산됐고 친홍친한 친년 세력 간 물밑 갈등이 수면 위로 솟구치며 이제 끝난 선거 대선 뒤엔 곧장 당권 전쟁이 재개될 것이라는 냉담한 전망이 공공연히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여당 핵심 조직에서조차 잠시 지켜보자라며 발을 빼는 기류가 드러났고 지역 당협위원장 일부는 탈당까지 고려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조직 선거에서 탈당 시사만큼 치명적인 암시가 또 있을까요?
이는 곧 자원봉사 연락망자금 동원력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고 그 여파는 곧장 투표율과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진영이 겪은 충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친오빠라 알려진 김진우 씨가 개인 SNS 프로필 사진에 권총 이미지를 올리는 바람에 혹시 특정 종교단체와 연계해 극단적 메시지를 퍼뜨리려는 것 아니냐는 괴소문까지 겹쳐버렸습니다. 이른바 총기 이미지 업로드 파문은 대선판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조직적 움직임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켰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며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 혐오폭력, 조작 메시지가 선거판에 스며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정치 스피커가 커질수록 그에 비례해 음험한 뒷이야기도 불어나는 법이지만 이번 사건은 후보와 직접 연관된 가족이 화면 한복판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서 법적 심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국민들도 실제 종교적 극단주의 세력이 이번 선거 막판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지 지켜보겠다라며 무거운 경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렇듯 한쪽에서는 전남 순회 유세마다 군 단위에서조차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구름 인파가 몰리며 변화와 희망의 에너지가 솟구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동일 시각 국회에 설치된 의자 100여 석 중 절반 이상이 비어 정치적 고립의 상징으로 변한 모습이 생중계되는 이 아이러니는 결국 한국 정당 정치에 던지는 냉혹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누가 진짜로 국민과 호흡하며 미래를 설계하는가? 라는 거죠. 어느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놓았느냐 못지않게 지금 국민들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지역 현장을 찾아와 우리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이야기를 실천으로 옮길 것인가를 살피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된 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결국 민심 그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영암, 해남, 강진, 하순, 그리고 연이어 이어질 순천과 여수까지 호남 곳곳을 뒤덮은 거대한 인파는 누군가의 이념이나 누군가의 개인적 카리스마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사회경제적 열망과 정치적 체념이 뒤섞인 폭발적 에너지였습니다. 반면 여당 진영 내부의 갈등은 대선 레이스 종반전에서 이탈표를 막지 못하는 자충수로 작용했고 더 나아가 조직 선거의 한계까지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영상 플랫폼을 통해 퍼지고 20대 청년들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며 70대 어르신들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되는 시대입니다. 결국 누가 진심 어린 공감을 이끌어내느냐, 누가 내부 다툼을 멈추고 민생 현장을 향해 뛰쳐나오느냐가 대선판을 판가름짓는 궁극적 관문이 될 것임을 이번 사태가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지금 정치권에 던져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두고 난세의 영웅이라 부르건 김문수 후보를 두고 대통합의 기수라 칭하건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몸으로 현장을 누비며 눈빛으로 호소하고 손으로 어깨를 두드리고 발로 먼지를 뒤집어쓰며 구체적 해답을 마련하는 그 행동입니다.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은 구호는 허공에 쓰러질 뿐이라는 사실. 영암에서 울려 퍼진 함성과 국회광장의 맴도는 정적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죠. 자, 끝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정치인을 통해 내 삶이 바뀔 것이라 확신하시나요? 사람은 한순간의 이미지만 보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를 고르는 일은 내 아이들의 교육과 우리 부모님의 노후, 그리고 나의 일터를 좌우할 중요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곡점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가슴 뜨겁게 외치는 이재명 유세 현장의 열기와 싸늘하게 식어버린 김문수 선거 캠프의 상반된 풍경을 통해 우리 모두는 정치가 국민에게 다가가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어느 후보가 진정성 있는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할지 지켜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유권자로서 역사적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